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처받는 말을 들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왜인지 내가 사과하고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문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감정 틀리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뭔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5가지 말버릇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44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어요. 영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치게 만들려고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몰래 조절하는데 아내가 불빛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똑같아.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조종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미국 국립가정폭력한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약 74%가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연인 관계뿐 아니라 가족, 직장,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스라이팅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현실 검증력이 약해져요. 우리 뇌에는 이게 진짜인가? 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현실 검증이라는 기능인데요. 가스라이팅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이 기능이 흔들려요. 내 기억, 내 감정,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동물은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시도조차 안 한대요. 가스라이팅도 비슷해요. 말해봤자 내 탓이 되겠지, 어차피 안 통하겠지라는 생각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돼요. 자, 이제 뇌과학적 배경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볼게요. 5가지 말버릇을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듣고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싶으시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말버릇 첫 번째,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런 걸로 상처받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이 말의 효과는 뭘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과잉 반응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내가 예민한 건가? 의심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상처받아도 말을 안 하게 돼요. 근데요, 감정에는 과한 것이 없어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말버릇 두 번째, 내가 언제 그랬어? 또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혼란스럽죠. 이게 바로 현실 검증력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재밌는 건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중 일부는 진짜로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말이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해요. 말버릇 세 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들으면 반박하기가 어려워져요. 잘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는 논리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되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비난해놓고 다 널 위해서야 라고 하는 건 가해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말 뒤에는 그러니까 네가 고마워해야 해,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해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말버릇 네 번째,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해.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 압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 아시나요? 사람들은 다수가 틀린 답을 말해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대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만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요, 그 다른 사람들 이 누군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구체적으로 대답 못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버릇 다섯 번째,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책임 전가의 전형이에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여러분한테 넘기는 거죠. 내가 화낸 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차갑게 군 건 네가 먼저 그랬으니까. 이 논리대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잘못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탓이 되니까요. 근데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 행동의 책임은 내가 져요. 네가 화나게 했어도 내가 소리 지른 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 말버릇. 하나,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둘, 내가 언제 그랬어? 셋,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넷,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해. 다섯,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들의 공통점은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책임을 여러분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대화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상담사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가스라이팅은 혼자서는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록하세요. 대화 내용, 상황, 그때 느낀 감정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 말은 상처가 되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예민하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거예요. 타인이 규정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거리를 두세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할수록 현실 인식이 흔들려요.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심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두세요. 모든 대화에 즉각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라고 하고 시간을 벌어도 돼요.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조종이에요. 예민하다, 그런 적 없다, 다 널 위해서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한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 5가지 말은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언어 패턴이에요. 이 말들을 자주 듣고 있다면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 이거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먼저 알아채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이 모르고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걸 예민하다고 규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의 현실 인식은 회복될 수 있어요. 자존감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한 발씩 나아가면 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그 첫발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남자가 착한 척하는 심리에 대해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길 바랍니다.